원도심 중심지에 들어설 롯데타워 공사 기간이 최근 또 연장됐습니다. 1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년이 넘도록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이 관련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캐시백은 내년 초부터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장 정관 신도시의 4차선 계획도로가 단계별 투자계획 배제에 이어 결국 폐지됐습니다. 이 일대 도로는 이미 급격하게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국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긴 전화금융 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중구에 들어서기로 했던 부산의 롯데타워가 지지부진합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계획된 타워동은 건립되지 않았고 백화점 등 수익시설만 운영 중인데요. 지난해 1월 부산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할 계획을 밝혔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부산시와 롯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중앙동 부지에 차질 없이 롯데타워를 건립해 부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당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에 공사에 들어가 타워동의 윤곽이 드러나야 하지만 롯데 측은 그 사이 또다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1998년 롯데타워 건립의 실시계획 인가 이후 20여 년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롯데의 인가 신청은 올해까지 벌써 4차례에 달합니다. 부산시의회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기업에 끌려다니는 부산시의 행정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6개월 연장해줬죠. 계속 지금 부산시가 사업주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6개월을 갖다가 기간 연기를 갖다가 해주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롯데 측은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계획된 타워동은 건립하지 않고 10여 년 동안 백화점동 등은 6차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임시사용기간은 2년이죠. 네, 법적으로 2년이네요. 2년이죠.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이제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행감에서는 또 롯데 측이 타워동 건립을 위해 지하 7층은 공사를 완료한 채 10여 년 동안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생활 숙박시설을 도입하려는 의도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롯데 측에서 주거시설을 계속 구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끊임없이 롯데는 주거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들과 시의회 그리고 우리 행정이 좀 더 다각적으로 북한 재개발 사업의 연장선이자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했던 롯데타워동. 하지만 시의 계획과 달리 공공성은 사라지고 민간 기업의 수익시설이 주를 이루는 특혜로 얼룩진 제2의 LCT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이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17일 0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은 예산이 배정되는 내년 초부터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긴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23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300여 명으로부터 25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바일 신청서를 보내 피해자가 클릭하면 몰래 악성 앱이 깔리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 3개 조직의 총책 A씨 등 38명을 검거했으며 A씨의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5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습니다. 부산의 정중앙을 알리는 표지석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표지석이 세워진 곳이 주택 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건데요.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진구 부암 3동 548-12번지 일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기 위해 기존 주택 등 모든 시설물이 철거됐는데 부지 한켠에 녹색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남짓의 시설물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고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이 부산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리는 부산 정중앙 표지석입니다. 북위 35도 10분 4초, 동경 129도 2분 17초에 자리 잡은 이 표지석은 부산 진구청이 지난 2012년 사유지 주인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겁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재개발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대로 놔놔야지 뭐. 정중앙 표지석을 그대로 놔놔야지. 원래 정중앙이 저 안에 있는데.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표지석은 임시로라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모두 끝나도 정중앙 표지석이 제자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중앙 표지석이 위치한 지점이 아파트 단지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공사 후 입주민들이 사유재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설사 표지석이 제 위치를 찾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어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 하면은 인근에 삼지공을 조성을 해서 지역 상권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부산 진구청이 표지석 설치 당시 부지를 사들였거나 재개발 공사 시작 전 대체 부지를 마련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마나 필로폰 등을 거래해온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상 A씨 등 12명을 비롯해 모두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일명 다크웹 등을 이용해 마약류 등을 광고한 뒤 메신저를 통해 대마와 필로폰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비대면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와 기상청, 부산대학교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13일 빌딩풍 피해 예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태풍과 강풍 때 관측 장비를 통해 기상 자료를 제공하며 부산대는 관측 장비로 고층 빌딩 주변 바람을 모니터링하고 기상청 자료를 비교해 빌딩풍의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부산시는 또 시민들에게 빌딩풍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까지 진행해놓고 하루아침에 계획이 사라져버린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이야기인데요. 정관 신도시가 조성될 2005년부터 계획했던 도로는 지난 2017년에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됐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민원25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개의 아파트 단지와 1개의 자연불황 마을로 조성된 인구 3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읍 모전리. 인구가 밀집해 있는 모전리에서 빠져나오는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6개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며 교통량이 많은 내리막 도로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듭니다.
병목 현상이 나타나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45도로 꺾인 도로 구조에 중앙선 침범은 예산일입니다. 이 길이 옛날 10몇 년 전부터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 일사선을 몰고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정간의 모전 주민들이 아주 큰 위험성이 따른다 보지요. 꼬불꼬불 도로에 아찔한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계획된 4차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방송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모정교와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간 도로 개설은 부산시가 교통 혼잡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부산시가 설계비 3억 원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했고 토지 보상 통보까지 일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 개설 계획은 지난해 단계별 투자 계획에서 배제되더니 올해 6월에는 부산시 의회를 거쳐 결국 모든 계획이 폐지됐습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열렸던 도로 개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된 겁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됐던 걸 무시하고 지금 현재 객도로선이 전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이당 저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로 불신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관신도시 모정교 도로는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공사가 준공 예정이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장기 미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다 통째로 날아간 사업은 이 사업이 최초로 그냥 부산시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개해서 추진한 것이 오늘도 도로가 개설돼야 할 현장은 10년이 넘도록 펜스로 가로막힌 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뚝 끊겨버린 4차선 도로는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약속까지 저버린 생생한 현장입니다. 정관신도시 모전리에 풀지 못한 숙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금정구가 부산시 최초로 부산대 도시철도역 출입구 인근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둘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합니다. 금정구는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인 윈드 모빌리티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대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포함한 5곳에 공유 킥보드 주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며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회 부산 독립영화제가 19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열립니다. 부산 독립영화협회는 올해 부산 독립영화제를 19일부터 23일까지 B&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와 중앙동 모퉁이 극장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는 모두 52편의 출품작 가운데 예심을 거쳐 선정된 11편을 상영합니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상영관에서 모든 작품을 무료로 상영하며 개폐막식을 비롯한 모든 부대 행사는 취소한다고 독립영화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카데미가 개최한 제1회 단편영화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모두 3편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제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아시아 31개 국가에서 316편이 응모에 참여했고 예심과 본심을 거쳐 우리나라 김보람 감독의 내 코가 석재 등 프로젝트 3편이 뽑혔습니다.